전국에 계신 화학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레오스입니다. 자, 제가 진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많이 했던 강의 드디어 촬영하게 되네요. 개념 마스터입니다. 개념 마스터. 이제 제가 방학 동안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연구를 많이 했던 이제 강의입니다. 이 개념 마스터라는 걸 다시 설명드릴게요. 개념 마스터라는 게 뭐냐면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친구가 그때 제가 이거 공지 영상 만들면서도 얘기했었는데 앞에 있었던 단어를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게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화원 선택자라면 이제 꼭 챙겨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정리하는데 이제 앞에 있었던 이제 개념 강의랑 좀 다르게 이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것만 간단하게 넘어가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막 깊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탁탁 이제 스피디하게 풀 수 있게 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다른 거 이제 이렇게 다른 친구들한테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과외를 할 때도 이제 사용했던 건데 이 스피디 개념이라고 하죠. 이제 딱 전체적인 그런 개괄적인 걸 개념으로 정리하고 그 뒤로부터는 실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탁탁탁 나가는 거. 제가 이제 다른 단원에서도 3단원에서도 이미 얘기했었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실전적으로 바로 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모르를 준비할 거고요. 이제 모르 강의 지금 뭘 적어놨죠? 개념 마스터 이런 몰이라고 다시 모를 한 번 더 싹 다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하냐? 기출 문제를 풀 겁니다. 근데 기출 문제를요, 제가 이것저것 다 풀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 푸는 거 좋습니다. 그래 좋은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개정 교육 과정에 가장 적합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작년 수능 세대였으니까 이제 작년의 지표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의 지표에는 평가원이든 교육청이든 문제 싹 다 풀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문제들이 교육청이라고 해서 막 나쁘고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수특도 풀고 수완도 풀고 개념 마스터에 있는 기출까지 다 풀어보는 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루트는 뭐냐면요. 나중에 좀 더 강의에서 잘라서 이제 따로 그 강의라고 해야 되나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업로드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루트는요. 일단 내가 개념을 많이 안 하셨다면 일단 개념부터 먼저 들으시고 수특 개념 들으시고 수특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개념 마스터 이 강의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수특을 들으시든지 둘 중 하나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세 가지 루트를 다 밟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화학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념 마스터 이 강의를 하는 거는 이제 작년 기출 문제 이제 있는 3점짜리 항상 작년 기출 문제에 3점짜리 문제를 모두 다 풀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없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없으면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념 마스터 강의를 하면서 기출 문제를 풀 때 혹시 수완에서 풀었던 기출 문제랑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요. 그걸 여기 그대로 이제 잘라서 넣을 생각이에요. 제가 다시 찍고 하려고 하니까 또 쓰는 것도 있고 문제를 보는 것도 있고 막 하다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른 영상이 있는 게 이제 편집돼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념을 빠르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바로 기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출 문제 어떤 걸 풀면 되는지 제가 나중에 요 개념 끝나고 나서 기출 문제 넘어가는 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나 아니면 댓글 있잖아요. 댓글 거기 밑에다가 이제 어떤 문제를 풀었습니다 라고 이제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개념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자, 우리 개념 마스터에서 뭘 이렇게 중요합니다.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뭘의 기본이라고 적어놨죠? 가장 뭘의 기본은 뭐예요? 3대 순환고리가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이거 3대 순환고리 운전대라고 했었죠? 가장 중요한 거 몰, 질량, 분자량이에요. 자, 일단 위에가 질량이 들어가죠. 질량, 그 다음 밑에 몰, 그 다음 분자량 들어가죠. 자, 의미를 쓸게요. 그냥 M, 분자량이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몰은 분자량 분의 질량, 분자량은 몰 분의 질량, 그리고 질량은 몰표의 분자량. 이거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몰을 푸는 거에 70~80%는 다 풀 수 있어요. 나머지 이런 응용된 거 있잖아요. 모두 다 여기서 기본에서 만들어진 거죠. 맞죠? 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3대 순환고리. 몰, 질량, 분자량. 그래서 3대 순환고리 다시 정리합니다. 몰은 분자량 분의 질량, 분자량 몰 분의 질량, 질량은 몰 곱하기 분자량. 빨리 나와야 돼요. 맞죠?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딱 보자마자 난 이걸 보자마자 이런 정보들이 있다. 이 3개 정보 중에 난 2개만 알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풀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다 풀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간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기본입니다. 간단하고 넘어갈게요. 다 이제 여러분들 뭐를 하시는 친구 그리고 학원을 했다는 친구 열심히 공부를 했던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게. 자, 넘어갈게요. 자, 분자수, 원자수라고 했습니다. 자, 분자수, 원자수 이런 것들도 사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분자수와 원자수는 숫자잖아요. 맞죠? 그러면 입자수를 표현하는 우리의 화학적인 용어가 뭐겠습니까? 아보가드로수가 있어요. 아보가드로수. 맞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분자의 몰, 분자 몰 곱하기 아보가드로수라고 표현하고요. 원자수를 표현할 때 원자의 몰, 원자 몰 곱하기 아보가드로수를 쓰죠.
아, 좋습니다. 맞죠? 그래서 둘 다 아보가드로수를 표현해요. 근데 어쨌든 분자수와 원자수를 직접 구해야 할 때는 아보가드로수,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곱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분자수와 원자수를 비교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숫자를 직접 아보가드로수를 이거를 곱해서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냥 몰을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수와 원자수는 분자와 원자의 몰, 분자 몰과 원자 몰의 비례하기 때문에 분자 몰과 원자 몰을 비교한 쪽으로 하면 되죠. 얘를 비교하는 거. 즉 비교하는 문제에서는 직접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있죠. 그게 이제 수특수안에서 한 번씩 등장했죠. 자, 원자수, 전체 원자수, 여기서 원자수, 그리고 원자 몰, 그리고 아보가드로수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아보가드로수를 이제 뭐 어떤 x 값을 특정한 값으로 지정해 놓고 구했을 때 아보가드로수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라고 하면 이제 원자수를 원자 몰로 나눈 거,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이런 문제도 수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특이했어요. 아보가드로수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원자 전체 원자수를 원자 몰로 나누면 돼요. 그냥 이 말이지.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당연한 개념이라 이 말입니다. 맞죠? 자, 세 번째, 우리는 전체 원자수, 분자 내에 전체 존재하는 전체 원자수를 알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제가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수라 해서 맞죠? 해당 원자수,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수. 제가 글씨 잘 쓴지 모르겠는데 좀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나 모르겠습니다. 한서할 때 글씨가 좀 개판 입자가 있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 전체 원자수는 어떻게 해요?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수요.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예시 보여드립니다. CO2예요. CO2가 2몰 존재하고 있어요. 전체 해당 원자수는 얼마예요? 분자 몰은 2몰이에요. 이 분자 전체가 2몰인데 해당 원자수 한 원자수에 3개 있습니다. 그래서 2, 3은 6입니다. 그래서 전체 원자수는 6몰이에요 하는 거죠. 이건 정말 간단한 겁니다. 맞죠?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인 거죠. 간단합니다. 그냥 빨리 넘어갈 거예요 우리는. 자, 그다음 네 번째, 질량과 관련된 아이디어 제가 크게 5개 정도 정리해봤어요. 원래 개념 때 이렇게 세세하게 안 했지 싶은데, 자, 일단 우리가 마지막이니까 이 개념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질량과 관련된 정보가 질량 들어가는 게 5가지가 있어요. 과학에서 일단 몰을 구할 때는 질량 5가지를 크게 개괄적으로 봅니다. 볼게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분자에서 A 질량을 비교하시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예를 간단하게 하나만 드릴게요. A2B가 있어요. AB와 A2B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분자가 있는데 얘네들에서 질량을 비교하래요. 얘들 질량. 얘들이 뭐 질량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같은 몰이 칩시다. 예를 들어서 다른 몰일 수도 있는데 같은 몰수 예를 들어서 또 말이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얘를 N몰이라 치고요. 얘도 N몰이 있어요. 같은 몰수만큼 들어있다 칩시다. 그럴 때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분자에서 A 질량을 비교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비교할 때 질량을 비교하라는 건데 A 질량은 뭐예요? 우리 질량은 몰 곱하기 분자량이다. 맞죠? 몰 곱하기 분자량이므로 얘들은 분자량은 같은 A이기 때문에 A끼리 비교한 거라서 분자량은 무시해도 되죠. 맞죠? 어차피 얘들이 둘이 곱하는 건데 분자량은 같은 A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맞죠? A를 질량이 여기서 분자량은 원자량을 말하는 거겠죠. 분자량 뭐 이런 것들 다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맞죠? 이 원자량 얘네 공통이기 때문에 지우고 질량 비교는 즉 몰 비교로 가도 된다. 몰 비교예요. 몰 비교로 가도 된다. 근데 이거 몰 비교로 갈 때 일단 중요한 거 얘서 같은 거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말인 거예요. N몰이면 서로 N몰이니까 원래 이거대로 넘어가면 되죠. 전체 원자수는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수니까 그냥 N몰, 2N몰이다. 맞죠? 질량 비교니까 질량의 원자량, 즉 M 원자량은 똑같기 때문에 얘가 1대2로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면 되죠. 달라고 하는 게 없어요. 다르면 이것도 응용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이게 2N몰이 들어있다. 맞죠? 2N몰이다. 맞죠? 그러면 얘는 N몰, 1은 N몰, 그리고 여기 2는 4N몰이죠. 그러면 얘 질량을 비교하시면도 질량인데 얘가 무시되니까 1대4만큼의 질량이 있습니다. 즉 1대4의 몰이 있으니까 1대4의 질량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 제가 이제 답안지나 해설지에서 되게 이렇게 직접 질량을 구해서 삽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캐치하시고 그렇게 안 구해도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문제풀이 할 때 많이 얘기했었죠? 질량 비교할 때 질량을 서로 같은 거, 즉 A 같은 원자에 대해서 질량을 비교할 때는 제가 뭘로 풀어도 돼요? 라고 많이 풀었습니다. 맞죠?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사실 이런 스킬들 지금 다운급하는 건 지금 고3에서 이제 쓰는 스킬인데 고2 친구들도 이걸 정리하게 돼서 하게 되면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보세요. 기출 다 풀어보고 고3 거 무슨 기출 문제 있잖아요. 자의 이런 거 있잖아요. 마더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그런 거 풀어보세요. 쫙 다 풀립니다. 그냥 기본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뭐 어떤 거에 특정의 질량을 구해라라고 하면 직접 질량을 구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이거 쓰면 되죠. 여기로 넘어가면 됩니다. 맞죠? 질량은 뭐예요? 몰 곱하기 분자량. 몰 곱하기 분자량입니다. 맞죠? 몰 곱하기 분자량 쓰면 된다. 오케이, 됐어. 그 다음 일정 성분비 법칙이 뭐라고 했어요? 일정 성분비 법칙. 특정 원자 내에서 결합하고 있는 질량비가 딱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게 CO2 볼게요. CO2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했었냐면 얘를 원자량분의 질량, 원자량분의 질량 쪽으로 이끌 수 있다 했었죠. CO2 뭐라고 했어요? 얘들이 뭐라고 했어요? 얘가 원자량이 12고요. C는 얘는 원자량이 16이에요. 맞죠? 근데 얘 전체 지금 계산했을 때 얘 질량은 12만큼 있고 얘 질량 어떻게 들어있어요? 아 이거 이 말이 좀 다르겠구나. 그거랑 달라요. 조금 그 일정성 성분비 법칙은 이렇게 설명하고보다 이렇게 먼저 설명할게요. 이게 맞아요. 자, 그 전까지 말을 잘못했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CO2 보시면, 자, 이게 맞아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네. 자, 12대, 현재 얘는 뭐예요? CO2가 16 곱하기 2네. 이렇게, 이게 맞죠.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12에다가 32니까 얘가 약분시키면 어떻게 돼요? 4로 하면 3대 8, 즉 얘네들이 3대 8의 질량비로 결합하고 있다.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죠. 일정 성분비 법칙에다가 그거 이제 응용해서 뭘까지 쓴 게 제가 말했던 원자량분의 질량 그거예요. 그거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 같이 나온 김에 말한 게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의 원자량분의 질량은 뭘 찾는 거예요? 원자수를 찾을 때. 원자수를 뽑아낼 때는 어떻게 쓰냐? 일정 성분비 법칙의 질량에다가 얘 질량에다가 뭘 대입해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원자량을 나누면 되죠. 그거를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어떻게 된다? 얘가 원자수가 나온다. 원자수. 그래서 얘가 1대2가 나오죠. 즉 1대2가 뭐예요? 여기 적혀있는 이 1대2죠. 1대2.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 일정 성분비 법칙. 얘들의 특정한 질량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특정한 질량비를 원자량으로 나누면 원자수가 나온다. 근데 왜 그런 건데요? 다시 얘기하면 질량이죠. 질량.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원자량. 분자량이죠. 질량, 분자량이니까 얘는 몰이죠. 몰은 뭐예요? 원자수니까 1대2죠. 그렇죠?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연결되는 거다. 맞죠? 결국 이거예요. 이게 나오나 이게도 결국 여기서 온다 라고 했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질량 보존 법칙 뭐예요?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 반응식에서 쓰는 거다. 맞죠? 미리 몰이지만 화학 반응식도 쓴다. 뭐예요? 예를 들어서 1A 플러스 2B가 3C가 돼요 라고 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좀 공간이 좁은데 일단 밑에 적을게요. 그럼 A의 분자량 MA라고 할게요. MA 더하기 2MB, MB는 3MC, MC 이렇게 들어가죠. 둘이 같다. 등호죠. 이게 같다. 즉 여기는 질량이 그대로 여기로 간다란 말이죠.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 이렇게 쓰는 거 화학 반응식이 아니더라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떤 거랑 예를 들어서 뭐 용기 속에 뭐 넣고 이어 넣고 화학 반응을 해도 똑같고 화학 반응을 안 하더라도 거기다 피스톤 같은 데 갇혀 있는 공간에서는 그 질량이 다른 반응으로 다른 걸로 용기로 반응을 해서 반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용기, 나용기에서 뭐 첨가하거나 했으면 기준에 있던 거에다가 첨가한 양을 더해서 같이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은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질량 보존 법칙. 밖으로 증발하지 않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질량 보존 법칙이다. 화학 반응식에서 쓰이고 그리고 그냥 몰 문제 풀이할 때도 쓰입니다. 맞죠? 질량 보존 법칙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밀도도 중요하죠. 밀도 정보. 요새 밀도가 좀 트렌드가 되었어요. 맞죠? 밀도는 이제 화학 반응식에서도 섞여 나오는 거라고 해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밀도 나왔다라고 하면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리고 밀도는 이제 분자량 B랑 같은 거 그런 것도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부피분의 질량인데 일단 이런 거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거 요걸로 넘어갑니다. 질량을 비교하세요. 서로 질량을 비교하세요. 서로 밀도를 비교하세요. 넘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같은 둘 이상의 분자 내에서 A의 질량을 비교하세요를 같은 둘 이상의 분자 내에서 A의 밀도를 비교하세요. 그 말은 알겠다. 어쨌든 그 용기 속에서 밀도를 비교하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렇게 쓸 수 있죠. 또 질량을 비교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요런 거랑 연결 짓는 그런 문제에서 질량을 또 얘 뭘로 볼 수 있다 했었죠. 질량을 뭘로 본다면 질량비를 뭘로 본다면 그러니까 밀도비를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일정하면 결국 질량비가 특정 원자가 같다면 또 몰비로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말대로 맞죠? 그럼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뭐예요? 이것도 몰 농도로 하네. 몰 농도 맞죠? 그냥 결국에 다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질량비를 몰비로 바꿀 수 있는 케이스일 때는 밀도가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몰 농도로 쓸 수 있다. 여기 농도 쪽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죠?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피를 그러니까 부피 곱하기 밀도에서 질량을 찾는 그런 것도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곱해서 질량을 찾는 거다. 밀도가 주어졌다면 또 부피를 확인해서 질량을 이끌어낸 쪽으로 풀 수도 있다. 원래 뭐예요? 이 농도 파트에서 뭘 줘요? 밀도를 주죠. 밀도를 부피를 질량을 바꾸는 거, 질량을 부피로 바꾸는 거 그런 정보로 쓰는 거죠. 맞죠? 몰 농도 파트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간단하게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미
많이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일단 다섯 번째, 1g이 들어있는 원자수라고 말하는 거는 뭐랑 같은 말이에요? 자, 일단 같은 말로 볼게요. 단위 질량당 원자수, 단위 질량당 원자수 이런 말이랑 같은 거 맞죠? 그리고 뭐예요? 같은 질량당 원자수라고 적어놓고 여기 상대값 붙어도 똑같은 거죠? 상대값 붙든 안 붙든 간에 결국에 상대값이 붙었다라는 말은 비교해서 실제값이 아니라 상대값, 즉 비교값을 통해서 실제값을 뭐 추론한 쪽으로 가도 되고 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단위 질량당 원자수, 같은 질량당 원자수 이 세 가지 모두 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자량 분의 1이다. 분자량 분의 1. 이거 분자량 분의 1이 왜 분자량 분의 1인데요? 분자량 분의 1 곱하기 원자수죠. 먼저 분자량 분의 1 곱하기 원자수인데, 자, 왜 분자량 분의 1 곱하기 원자수인데요? 이거에다가 이거 더해진 거예요. 맞죠? 그냥 별거 없어요. 자, 볼게요. 1g에 들어있는 분자수 곱하기 해당 원자수를 한 거죠. 이 해당 원자수란 말이에요. 이 말이. 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구하는 거 원자수를 찾습니다. 원자수 전체 원자수는 뭐예요?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수예요.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수. 그럼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수인데 왜 분자 몰이 이건데요? 뭔데? 1g이에요. 질량, 분자량 나왔어요. 그럼 몰 나오는 거 맞죠? 몰은 뭐예요? 분자량 분의 질량. 분자량 분의 질량. 질량 1g. 그러니까 분자량 분의 1이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분자량 분의 1 곱하기 해당 원자수를 썼으면 이 전체가 뭐예요? 이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찾는 정보다. 그러니까 즉 뭐다?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뭘 주는 거다? 나는 분자량이라는 정보랑 해당 원자수라는 정보를 주는 거다. 맞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또 두 가지가 주어지면 찾을 수 있는 거다. 맞죠? 여기서 여기 응용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해당 원자수를 물어보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1g에 들어있는 원자수와 분자량이 주어졌다면 난 해당 원자수도 추론할 수 있어요. 맞죠? 해당 원자수 추론하는 쪽으로 그렇게 푸는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싹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치우고 조금 다른 것도 또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개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 그 다음에 둘 이상의 분자에서 분자식 분자량 정말 많이 나오죠. 자, 둘 이상의 분자에서 분자가 주어졌는데 분자식과 분자량이 있다. 그럼 뭘 해요? 연립해요. 연립. 여기 하얘서 안 보일 겁니다. 맞죠? 연립. 그래서 뭘 찾아요? 원자량 찾으려고.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x 너무 맞죠? x2 y가 분자량이 22예요. 그리고 또 y2 xy2가 분자량이 23이에요. 그럼 둘을 연립합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둘다 했어요? 2x 작은 소문자로 두면 좀 편합니다. 2x 더하기 y가 22입니다. 그리고 x 더하기 2y가 23입니다. 즉 분자량 둘이를 이제 분자식이 있고 분자량이 주어졌으면 이걸 연립해서 원자량을 찾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연립시키면 어떻게 나오냐? 7, 8로 두면 나오나요? 저 그랬던 것 같은데 7, 8이죠? 14, 8, 그렇죠, 22죠. 그래서 7, 8, 유명한 숫자거든요. 22, 23. 7, 8이죠? 그래서 14에 8 하면 22. 그리고 7, 8 하면요, 16에 7 하면 24. 맞죠? 그렇죠? 그래서 x 대 y가 7 대 8이 나온다. 이렇게 원자량을 찾을 수 있는 거다. 얘를 원자량을 찾는 정보.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이런 정보가 통해서 이 정보 속에는 원자량이 녹아 들어있다. 그래서 원자량 비를 물어보는 성질가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자 다른 거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질량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기본적인 메인 요것만 알면 다른 것도 응용할 수 있다 했었어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은 이상기 제방정식에 따라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요? 자 결론만 봅시다. 부피비는 몰수비랑 같다. 부피비는 몰수비. 즉 이거는 근데 기체일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기체일 때만 성립하는 거다. 또 뭐 있어요? 분자량비가 밀도비랑 같다. 분자량비가 밀도비랑 같다. 이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분자량비와 밀도비가 같은데 이때 단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어요? 당연히 그 물질 그 전체 용기 속에 하나의 분자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분자 또는 단일 분자 하나의 분자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있죠. 왜냐면 둘 이상이 있을 때는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분자량비인데 둘 이상의 분자가 있다면 분자량비를 정의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요? 둘 이상이 있다면 if 둘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럼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분자량비 밀도비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분자량비가 아니라 그냥 밀도비를 물어본다면 분자량은 따로 구하셔야 되고 밀도비를 물어봤다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 뭐라 했어요? 아까 전에 했던 거 부피분의 질량으로 넘어가면 된다. 부피분의 질량으로 풀어야 된다.
요까지 제가 요까지는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개념 풀 때 개념 그때 처음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주의해야 될 사항이다 라고 있었죠. 여덟 번째, 구성 원자수가 주어지게 되면 구성 원자수는 어떻게 되느냐? 추론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얘기했어요. 추론해야 된다. 즉 예를 들어서 구성 원자수가 두 개입니다. 근데 A와 B로 이루어진 원소다. A와 A 원소, B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다라고 이해하면 구성 원자수 두 개라고 하면 AB, 구성 원자수 세 개라고 하면 A2B, 그다음 AB2, 그다음 구성 원자수 네 개다라고 하면요, 뭐 ABC, 그다음에 A2B2, 그리고 뭐예요? A3B, A3B 이렇게 이런 정도는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뭐 5개 정도 되는 거는 뭐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배수비례를 통해서 이제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데 그냥 이 정도는 그냥 해셔서 이제 뭐 적어줘서 이제 보는 거다. 그래서 배수비례랑 응용할 수 있는 거죠. 쟤들은. 아이고 이게 들어갔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9번째, 배수비례를 사용하는 조건과 사용법.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댓글에 많은 걸 질문 주셔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조건과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조건과 사용하는 방법. 이걸 패치하셔야 됩니다. 배수비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조건은 뭡니까? A와 B, 즉 AB 원소로 이루어진 둘 이상의 분자가 존재해야 돼요. 둘 이상의 분자. 둘 이상의 분자가 있어야 돼요. 항상 둘 이상의 분자. 자, 그리고 요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되냐? 질량비가 뭐라고 하는 거다? 원자수비다. 질량비가 원자수비다라는 거라서 얘를 어떤 조건으로 주냐? 예를 들어서 A 질량 대 B 질량 이렇게 나오고요. 또는 자 뭐랬어요? A 질량 분의 B 질량, 분자 형태로 나오는 거.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질량이 원자수비가 어떻게 돼요? 질량은 몰코의 분자량인데 분자량 어디 갔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굉장히 헷갈려해요. 잘 기억하세요. 이거 잘 잡아야 됩니다. 헷갈려하기 때문에 둘 이상의 분자이기 때문에 둘 이상의 분자를 한 원자를 기준점을 잡고 비교하는 거예요. 한 원자를 가지고 나머지 원자,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볼게요. 자, A, B, 3가 있고요. 그리고요, A2, B2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 A를 같게 만들어주죠. 한 원자를 같게 만들어서 비교합니다. 그럼 2배 있으면 얘가 2배가 돼요. 맞죠? 실험식이라 생각하고 얘를 2배 튕겨줍니다. 그럼 얘를 같다는 기준점이 있죠. 같은 기준점. 그럼 A를 기준으로 B가 지금 3대1의 비율이 있어요. 맞죠? 다시 A를 기준점으로 가지고 B가 3대1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봅시다. 얘가요, 앞에 기준점이 뭐 7이라 쳤는데 얘는 뭐 예를 들어서 4라 해봅시다. 4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뭐예요? 4대1이라고 줘줬어요. 만약 문제에서 4대1이에요. 얘가 4대1인데 얘가 4대-x예요. 그럼 x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기준점이 지금 4랑 4가 똑같아요. 맞죠? 여기 똑같은데 얘를 똑같이 맞춰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A와 B 중에서 하나를 고정했을 때, 하나를 고정해야 돼요. 사용하는 방법. 하나를 고정해야 됩니다. 하나를 고정. 한 원자를 고정해야 돼요. 자세하게 적어드릴게요. 한 원자를 고정시켰을 때 남은 원자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질량비 꼴 원자수비를 쓰는 겁니다. 즉 원자수비가 질량비가 나온 거예요. 이거 뭐라고요? 얘가 질량비로 줘줄 때 다 적어줘야지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멘트를 덜쳐서 또 댓글에서 또 혼란이 올까봐 다시 알려드릴게요. 한 원자를 고정시켰을 때 남은 원자가 질량비 꼴 원자수비예요. 즉 다르게 말하면 원자수비가 질량비가 돼요. 다시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그럼 얘가 다시 A, B, 3가 있고 A2, B2가 있는데 얘가 4대1인데 얘가 4대-x예요. 4가 똑같다고 칩시다. 얘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얘도 튕겨줘야 돼요. 근데 4대1인데 4대-x. 근데 A가 고정시켜줬을 때 A가 2로 같을 때 B가 원자수 B가 6대2죠. B 원자수가 6대2.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질량비를 원자수 B, 즉 질량비를 몰비로 볼 수 있는 거죠. 얘들 몰비. 얘들 몰비 어떻게 돼요? 3대1이네. 아, 이게 1이면 그럼 뭐야? 이게 3이네. 이렇게 찾는 거라 이 말이죠. 하나 더, 요런 예시 문제도 있고 요런 샘플도 있어요. 요런 샘플. 7대4, 7대10이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요거. 구성 원자수가 4 이하인 두 분자가 있어요. 4 이하의 두 분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즉석으로 만든 겁니다. 7대4, 7대16이라는 정보만으로도 그냥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 이하가 있기 때문에 4 이하의 두 분자 구성 원자수 주어졌기 때문에 추론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요 샘플 중에서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 뭐 예를 들어서 가가 3개다 이런 정보가 주어지거든요. 요거는 3개짜리가 무조건 들어있습니다. 7대4, 7대16. 왜냐하면 이런 것도 배우면 4배 차이가 나거든요. 요런 샘플을 보고 4배가 있기 때문에 4배 모양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 그럼 4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보면요, 얘 2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많이 하면요, 보여요, 이것도 많이 하면. 일단 얘랑 똑같은 모양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A3B나 AB3 이런 거 있죠? 그럼 얘랑 얘랑 봤을 때는 2대 3이 차이 나고요. 2분의 3배 차이 나고 여기 3배 차이 나요. 그럼 4배 차이가 날 수 있는 경우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자 얘가 A2B가 하고요. 얘는 AB2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얘를 배수 비례를 써요. A를 고정시켜줘야 돼요. 그럼 A를 고정시켜도 되고 B를 고정시켜도 돼요. 그럼 A를 고정시켰을 때와 B를 고정시켰는데 둘 다 보여드릴게요. 그럼 A를 고정시킨다라고 하면 얘가 A2, B4로 바뀌죠? 맞죠? 그럼 얘가 A2가 되고요. 여기가 A2가 되고 여기 A2가 되죠? 그때 봤을 때 질량비가 1대 4예요. 맞죠? 원자수 비가 1대 4. 원자수 비가 1대 4이기 때문에 질량비가 1대 4가 나오는 그림이 생기죠. 즉 A 질량이 하나 고정되어 있죠. 지금 7로. 물론 이거 고정 안 되어 있으면 바뀌어야 돼요. 물론 예를 들어서 이게 14대 뭐 이렇게 뭐 y 이런 식으로 했으면 y를 구한 쪽을 아까 처럼 이렇게 했으면 이거를 반띵을 해서 계산해야 되고 여기 y를 구할 땐 두 배를 튕겨줘야겠죠. 뭐 14 있으면 32라 적어줘야겠죠. 7대 16이었으니까 14대 32 그렇게 적어줘야겠죠. 지금 이거는 가장 작은 원소의 정수비로 표현했을 때 7대 4, 7대 16이라는 정보가 주어졌다면 4배 차이 나는 모양을 찾을 때 여기 샘플 중에서 4배 차이 나는 건 요거 두 개밖에 없더라. 너는 어떻게 돼요? 그럼 너 4배 차이 나면 너는 9배 차이 나겠네. 왜? 너 3으로 비졌을 때 너 9가 되죠. 그럼 9대 1, 뭐 1대 9 역으로 이렇게 거꾸로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4배 차이. 이 같은 거 이렇게요. 끝짜리 차이 나면요. 거기는 여기 있는 거 그거 뭐지? 그 개수 마이너스 1하고 거기에 제곱만큼 나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자, 많이 정리하시면 그런 거 나와요. 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는 개념 때 안 했었는데 다시 볼게요. 얘가 지금 얘가 우선 원자수가 3개죠. 우선 원자수가 3개인데 자 뭐라 했어요? 얘들의 질량 배수가 차이 나는데 질량 배수가 차이 나는데 어떻게 차이 나냐? 이런 거는 이제 마지막이라 파이널이라 생각하고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얘 구성 원자수 마이너스 1 하면 2죠. 그거의 제곱만큼 생겨요. 4예요. 맞죠? 4배 차이 나는 게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뭐냐? 너와 너가 차이 나는 건데 너와 너가 차이 나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너가 지금 구성 원자수 4개인데 얘를 1을 빼면 3이죠? 그거의 제곱만큼 생겨요. 9배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얘와 9배 차이 나죠. 그런 주식들도 있어요. 그런 거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나와요. 그리고 9배, 뭐 6배 그런 거 나올 수 있는 그림들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면 돼요. 연습하면 정립쌤 이런 것도 나중에 외우면요. 저도 그때 외웠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는데 저는 이런 것만 그냥 푸는 것만 기억해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 여기 4A와 얘네들 사이의 관계에서 질량비가 몇 배 나온가를 미리 샘플로 쫙 다 적어놔요. 그리고 그걸 외워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있잖아요. 그때 3단원에서 분자 그런 거 나올 때 그거 뭐죠? 이제 공유분의 비공유, 발분의 비공유 할 때 있잖아요. 공유분의 비공유 할 때 그 숫자 샘플 다 외우듯이 얘도 다 외우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모럴 파트에서는요. 외운 것도 유의미하지만 이렇게 적용해서 쭉 푸는 것도 더 유의미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볼 때 4A의 두 분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지금 한 풀이 방법 한 원자를 고정시키고 남은 원자를 비교하는 거. 지금 A로 비교한 거 보여드렸죠? B로 비교한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B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B2죠? 그럼 얘 B2로 맞춰야 돼요. 그럼 뭐예요? A4, B2죠. A4, B2. 그럼 B2가 여기 똑같아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B 질량이 고정인데 여기는 A 질량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A 질량이 고정이기 때문에 B 질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역수로 치러야죠. 역수로. B가 고정일 때 지금 뭐예요? 이런 거 A 질량분의 B 질량 이렇게 분수로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7분의 4, 이게 7분의 16이에요. 근데 B가 고정일 때를 맞췄으면 A가 이 지표에서는 역수가 되겠죠. 왜? B를 고정시켰으니까 위로 가니까 A 질량은 이 지금 역수꼴로 되어 있는 거를 바꿔줘야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비율이 4대 1이죠. A4, A1이죠. 그럼 4대 1이죠. 아 4대 1이네. 그러니까 실제 B로 비교했을 때는 1대 4가 나오겠네. 맞네. 딱 떨어지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어렵지만 여러분들 많이 반복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출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샘플이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여기 내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에서 응용돼서 나올 수 있는 거지 다른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싹 다 기능을 빠르게 정리했고요. 빠르게 했다고 했는데도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싹 지우고 이제부터 기출 문제 풀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는 작년 거 6문제 풀도록 할게요. 3점 테스트가 아니라 3점짜리 문제를 풀 겁니다. 기출 문제 준비해 주시고요. 기출 문제 잠시 영상을 멈춰주시고 기출 문제 미리 풀어보고 오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미리 영상을 보기 전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끊었다 할게요.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작년 3월 모의고사, 2020년 3월 모의고사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자, 보도록 할게요. 표는 T도시 1기압 부피 이꼴 골수 분자량 비밀도비. 우리 쓴 거 다 쓸 거예요. 이제 앞에서 했던 거. 그리고 볼게요. 원소 AB로 이루어진 기체 가와 나 배수 비례에 맞춰요. 두 개의 원소
A와 B로 이루어진 둘 이상의 분자 지금 나왔어요. 가와 나, 그러니까 배수비례 쓸 수 있는 딱 봤더니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A 질량분의 B 질량 나왔네. 그럼 뭐예요? 난 배수비례 그대로 쓰면 되겠다, 맞죠? 근데 분자식이 그대로 주어졌다. 오케이, 분자식 주어졌는데 뭐예요? 분자 한 개 질량. 너 분자량 아니야? 너에다가 아보가드로스 곱하면 분자량 아니야? 너 아보가드로스 곱하면 뭐가 나와요? 분자량이네. 분자량. 그럼 나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분자식인데 분자량 나네 연립해서 원자량 찾아야지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맞죠? 또 봤더니만 기체 1g에 부피 나왔다, 맞죠? 부피. 근데 기체 1g에 부피 믿고 몰수비로 봐도 된다면서요? 뭘로 볼 거예요, 나는? 그럼 기체 1g에 몰. 즉 다르게 말하면 기체 1g, 즉 전체 뭐예요? 1g 속에 들어있는 몰수, kg 속에 들어있는 원자수 뭐예요? 그럼 너는 뭐다? 분자량분의 1이네. 분자량분의 1. 분자량분의 1이네. 뭐야? 너 했던 거 다 나온 거잖아, 맞죠? 그냥 종합 선물 세트네. 싹 다 들어있다, 맞죠? 이 문제 굉장히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현역 때 이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그다음 오케이, 딱 봤더니만 이거부터 쓸게요. 우리 배수비례부터 써봅시다. 우리는 보이는 것부터 쓰면 돼요. 분자식이 주어졌네. 근데 보세요. 지금 A가 1이네. A가 1. 똑같은 A가 1이네. 배수비례를 씁니다. 우리가 같은 A 원자수를 맞췄을 때 B 원자수가 B의 질량비랑 같아요. 질량비 이꼴 원자수 B? 맞죠? 질량비 이꼴 원자수입니다. 1이기 때문에 1대 2예요. 그럼 뭐예요? 너 A 질량이 3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다면 B 질량이 1대 2이기 때문에 너가 8이면 너 반띵이에요. 3분의 4예요. 끝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별거 없어요. 그거 딱 봤더니만 그냥 둘이를 연립하면 되네. 근데 연립할 것도 없어요. 그냥 A 질량, B 질량을 그냥 원자량이 B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얘가 3, 4고 얘가 뭐예요? 3, 4, 4니까 8이겠네. 그냥 끝났네. 그럼 뭐예요? A와 B의 일단 소문자 쓸 때는 그 분자량을 많이 쓴다 했었죠. 얘는 뭐가 3대 4로 그냥 보이네. 그래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이미의 실제 분자 한 개 질량, 즉 분자량이 아보가드로 분자량인데 얘가 그거 뭔지 몰라도 저는 이미의 숫자로 얘를 7이라 두고 얘를 11이라 둘 수도 있겠다, 맞죠? 임의로 그냥 상대값으로 7대 11의 분자량을 갖습니다, 맞죠? 왜? 3, 4도 하고 3, 8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일단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선지 보도록 할게요. 자, x는 3분의 4이다. 그렇지, 맞아요. 자, 그다음 알 수 있는 거. 자, 여기 있는 정보를 통해서 계산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여기 아보가드로스가 곱해져 있습니다, 맞죠? 아보가드로스 곱했을 때 분자량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라도 얘가 어쨌든 곱했을 때 얘 둘이를 비교하는 거라면 얘 필요 없죠. 지금 니은 선지를 보시면 V1과 V2, W1과 W2 둘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시해도 돼. 맞죠? 어쨌든 이거 곱해져 있다 생각하고 그럼 분자량과 분자량분의 1을 서로 곱하게 되면 1이 되죠. 똑같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풀었냐? 자, 그럼 W1과 V1의 둘을 곱해요. 그럼 너 곱한 거 1이죠. 너 분자량을 준 정보고 너 분자량분의 1 주는 정보니까. 어쨌든 뭐 이런 다 그냥 날리면 되니까 맞죠? 1 곱하기 NA 들어있는 건데 그 날라가잖아요, 맞죠? 그거는 W2와 V2를 곱한 거 같다. 근데 지금 뭐예요? V1분의 V2가 원하니까 너 넘겨요. 그러면 V1분의 V2다, 맞죠? 그럼 뭐예요? W2가 밑으로 떨어가죠. W2분의 W1이다. 너 둘이 역수가 되네. 근데 이거 W1분의 W2 되네. 역수시켜야죠. 틀렸죠? 요런 거 잡아내는 거 별거 없습니다, 맞죠? 한 줄만에 풀었어요. 한 줄만에. 이거 알고 있으면 한 줄만에 풀립니다. 분자량과 분자량분의 1을 서로 곱했을 때 둘 다 1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거 틀린 풀이 아니에요. 전혀 맞는 풀입니다. 답지처럼 뭐 좀 길게 풀어내는 거 그것도 뭐 배울 수 있겠지만 이게 훨씬 간결하죠. 그다음 T도시 1기압에 들어있는 기체 1몰의 부피라고 해요. 기체 1몰의 부피예요. T도시 1기압에 들어있는 기체 1몰의 부피. 자,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다시 분자 한 개 질량이에요. 분자 한 개 질량. 분자 한 개 질량인데 현재 여기 적혀있는 건 분자 한 개 질량이에요. 분자 한 개 질량에 아보가드로스 곱하면 분자 1몰의 질량이 나오죠. 맞죠? 분자 1몰의 질량. 맞죠? 근데 물어보는 게 기체 1몰의 부피입니다. 기체 1몰의 부피. 다시 볼게요.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분자 한 개의 질량이 즉 W1이에요. 맞죠? 지금 물어보는 거, 자, 기체 1몰의 부피가 W1인데 그거 이제 얘든 똑같아요. 분자 한 개의 질량이 W1이에요. 근데 분자에다가 한 개의 질량에다 아보가드로스 곱하게 되면 W1에다가 아보가드로스 곱하게 되면 그럼 뭐예요? 이거는 분자 1몰의 질량이 돼요. 맞죠? 분자 1몰의 질량. 근데 뭐예요? 이거 말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기체 1g 부피가 이거예요. 그럼 기체 1g의 부피가 얘인데 이건 뭐예요? 분자 1몰의 질량이에요. 분자 1몰의 질량인데 얘랑 곱하게 되면 연결시켜요. 기체 또는 분자 1몰의 부피가 돼버리죠. 맞죠? 1g의 질량이었으니까 이게 여기다 질량을 곱해주면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몰이니까 질량이 아보가드로스 곱했으니까 얘가 원자수 몰이죠? 원자수 몰에다가 부피 곱하면 질량에 대해서 부피를 곱했으니까 그 리터가 나오겠네. 그러면 뭐예요? W1에다가 NA에다가 뭘 곱해요? V1을 곱하게 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기체 1몰의 부피가 나오는 거죠. 다시 좀 헷갈리죠? 한 번 더 다시 할게요. 분자 한 개 질량이 얘예요. 근데 아보가드로스 곱했어요. 그럼 분자 1몰의 질량이에요. 분자 1몰의 질량. 얘 1몰의 질량이에요. 그럼 1몰의 질량이 W1과 NA인데 곱했을 때 얘인데 아보가드로스 곱했는 얘가 분자 1몰의 질량이에요.
분자 1몰의 질량. 1몰의 질량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뭘 했어요? 얘를 V1을 곱했단 말은 1g의 부피가 얘인데 얘는 곱하게 되면 1몰 질량, 즉 1몰의 질량만큼의 부피를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즉 1몰의 부피인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W1 곱하기 NA 곱하기 V1을 하든지 또는 W2 곱하기 V2 곱하기 NA를 써도 되죠. 같은 말이죠. 맞죠? 결국에는 했을 때 1몰의 질량에서 V1을 곱했으니까 1몰의 부피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되고 간단하게 나와요. 이게 3점 테스트인데 3점 문제인데 3점짜리 문제인데 간단하게 풀리죠. 타닥하면 그냥 풀리는 거예요. 뭐 길게 풀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싹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4월 문제, 4월 모의고사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모의도 3점짜리 문제가 풀 겁니다. 저는 2점짜리는 쉬우니까 3점짜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딱 봤는데 표는 같은 온도 같은 함량 부피 이꼴 모습이 분자비 밀도비 보이자마자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기체 C2 여기 X구나. 죄송해요. X 적혀있어요. 좀 답을 적어버렸어요. X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네. 이렇게 되어 있는 C2HX, C3HY에 대한 자료이다라 했는데 일단 자 오자마자 일단은 기체가 있고 질량에 대한 정보가 있네. 질량이 있고 분자식이 있다 맞죠? 분자식이 있는데 일단 우리 알 수 있는 거 얘는 미지의 분자식이 아니에요. 일단 C라는 게 있고 H가 있어. 얘들이 원자량 알고 있어요. 밑에 원자량 1과 11이에요. 그럼 거꾸로 가도 되겠네. 그럼 얘들 나중에 기체 분자량을 알게 되면 HX와 HY의 XY를 알게 되면 분자량 비가 나오네. 분자량 비가 나오는데 질량이 있네. 그럼 얘 몰이죠. 얘 질량에 의한 부피는 몰이죠. 몰이니까 얘 질량과 몰을 통해서 분자량 쪽으로 끌어가서 맞춰가도 되겠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H 질량분의 C 질량이 나왔네요. 이거 보자마자 일단은 저는 바꿨어요. 얘가 일단 얘를 실제 원자량 값으로 계산해야 돼요. 얘는 원자량 값으로 계산했을 때 원자량이라고 생각하고 얘 원자량, 즉 원자량 1몰이라고 기준했을 때 얘를 한번 비교해보자고. 얘 몇이 나오지? 9니까 그럼 C3잖아요. C3 그럼 C3란 말은 뭐예요? 10이니까 36이죠. 36번에 밑에 뭐 들어가야 돼? 4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9가 나오겠네. 그럼 뭐예요? 너 4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이 정보를 원자량 생각하면 되죠. 얘가 몇 몰이 있든 간에 예를 들어서 이게 2몰이 있으면 곱하기 2 된 거잖아요. 양쪽에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1몰이라 생각하고 계산해도 되죠. 이런 것들은 질량을 그냥 1몰이라 생각하고 계산해도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아까 전에 질량이라고 얘 질량 있고 원자수 찾는 거 이렇게 그 말인 거예요. 그것도 여기서 이끌어지는 거 그 말인 거죠. 그럼 같은 아이디어예요. 맞죠? 다음 부피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것도 아이디어인데 요거를 설명을 안 해드렸네요. 근데 개념 때 옛날에 했었어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부피가 달라요. 부피가 다르면 이런 거였죠. 방금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분자량분의 1이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같은 부피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원자수라고 하면 그게 분자량이죠. 왜? 몰이니까. 다시 보세요. 얘를 지금 같은 부피 다른 부피잖아요. 같은 부피당 질량 같은 부피당 질량이라고 하면 그 분자량이죠. 왜? 같은 부피당 질량. 자 보세요. 자 다시 몰은 뭐라고 했어요?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은 분자량이에요. 맞죠? 자, 그 아이디어 다시 씁니다. 다시 이해하셔야 돼요. 몰분의 질량이 분자량이다. 맞죠? 분자량 몰분의 질량이에요. 근데 부피, 즉 이게 몰이죠? 부피가 몰이라 했었죠? 근데 같은 부피당 질량이란 말은 몰이 같아요. 몰이 일정해. 그럼 질량비가 분자량비 맞죠? 같은 부피당 질량이 분자량비예요. 같은 부피당 질량비가 분자량비. 그러니까 너를 예를 들어서 2V를 맞춰주면 넌 4W죠? 맞아요? 그럼 이 2V가 4W니까 너 질량비 이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분자량비. 분자량비가 상대값이 3대4에 비례해가지고 있다. 오케이 됐어요. 근데 뭐예요? 너 실제 분자량 구할 수 있네. 오케이 됐어요. 36에다가 4돼서 40입니다. 실제 분자량이 40이에요. 실제 얘는 뭐예요? 상대값이다. 맞죠? 그럼 실제 분자량 구할 수 있어요. 난 실제 분자량. 왜? 여기 원자량을 다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 맞죠? 오케이 그럼 40이니까 3대3면 넌 30이다. 맞죠? 오케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이건 기본이죠.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이다. 맞죠? 그럼 24다. 너 C 두 개가 24죠? 그럼 뭐예요? 6이 남잖아요. 그럼 너 6개 들어가네. 끝! C2, H6입니다. 끝났습니다. 맞죠? 그럼 너 자리 이런 거 넣어볼까요? 혹시나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24, 6, 넌 4네. 끝! 여기까지 잡을 수 있네요. 빈칸 다 메꿨다. 봐요. 그냥 쑥 푸는 거죠. 우리 그대로 그냥 알고 있는 거 정보를 그냥 다 활용한 거예요. 맞죠?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기체의 양은 몰은 얘가 얘의 2배이다. 그렇죠. 부피 비고 몰수비인데 이거 같은 부피가 아니라 실제 여기 있는 부피 양은 몰 비양 맞죠? 그러니까 2대 1의 비니까 뭐예요? 얘가 얘의 2배이다. 맞죠? 이렇게 됐어요. 분자량비는 3대4이다. 그렇죠. 3대4 고했죠. 듣고 자, x는 6이다. x는 6 맞습니다. 깔끔하죠? 간단하죠? 생각보다 고3 거 여러분들 어렵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풀면 돼요. 그냥
뭐 별로 이렇게 많이 흔적도 쓰는 것도 없죠. 모을은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깔끔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2021학년도 6월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사실 이거 학년도지 2020년 작년 문제입니다. 6월 모의고사. 아픈 추억이 있었던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정말 사실 쉬운 문제거든요. 별로 안 어려워요. 18번 치고 굉장히 간단하고 그냥 간결하게 풀리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선지에서 문제 계산하다가 실수해가지고 틀렸던 것 때문에 이제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도록 할게요. 쉬워요. 자, 보도록 할게요. 표는 T도시 1기압 부피 있고 모습이 문제라면 1도비 문제 볼게요. 딱 봤더니만 부피. 너 뭘로 아냐? 부피를 뭘로 봐도 되겠네? 오케이, 밑에 딱 봤더니만 T도시 1기압에서 기체 일몰 부피가 24리터. 오케이, 볼게요. 그럼 나 8이 남았지. 그럼 24로 넣으면 뭐예요? 3분의 1몰. 너 뭘 주어졌다 맞죠? 뭘 주어졌다. 오케이, 됐네. 확인했다. 그 다음 분자식 분자량 딱 보니까 뭐 하고 싶어요? 연립하고 싶어요. 원자량 구하고 싶은데 밑에 딱 봤더니 뭐 원자량에 대한 선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 그거는 안 구해도 될 것 같다. 나중에 필요한 거 구하면 되지. 자, 일단 질량, 분자량, 몰, 3대 순환물이 딱 구했죠. 진짜 쉽다 맞죠? 3대 순환물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몰이죠?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 분자량분의 질량이 나왔죠. 그럼 104분의 20kg, 104분의 26kg. 오케이, 이건 뭐예요? 4분의 1 몰. 4분의 1 몰인데 어떻게 돼요? 얘 부피는 어떻게 돼요? 그럼 얘 몰 곱하기 부피 1몰의 부피 뭐예요? 24 곱하기 24하면 6 됐습니다. 이거 다 찾았고 그 다음 요거 구하면 되죠. 전체 원자수. 전체 원자수 뭐예요? 아, 이것도 같이 할 수 있는데 분자량부터 찾아봅시다. 몰, 질량, 분자량 뭐예요? 분자량은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그럼 뭐예요? 54지. 됐고 여기가 메꿨고 됐고 그 다음 전체 원자수 뭐예요?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수.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수. 분자 몰이 3분의 1 곱하기 해당 원자수 3 뭐예요? 그건 너 1이네. 아, 여기 뭐라 적혀있었냐면 상대값이 적혀있었는데 이거 안 적었네. 상대값이 적혀있었는데 너 3분의 1에다가 3이니까 그냥 1이네. 상대값 필요 없다는 거 진짜다. 너 찐이네. 찐. 찐이야. 찐이야. 좀 유행이 지났죠 이제. 됐고 갑자기 왜 그랬지? 머스 그 다음에 4분의 1몰이 있고요. 몰 곱하기 해당 원자수 6이 남았죠. 4분의 1몰에다 6이죠. 그럼 4분의 1 곱하기 6 하면 4분의 6 2분의 3 2분의 3이 남았죠. B1.5는 2분의 3 오케이 됐고 그 다음 너 진짜 찐이다 맞죠? 찐이니까 그럼 너 3이 남았죠. 3 너 3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수인데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수에서 1.5가 나와요. 2분의 3이 남았죠. 2네. 그럼 뭐야? 너 2분의 1몰이네. 2분의 1몰이다. 그럼 2분의 1몰의 부피가 얼마예요? 부피 2분의 1몰의 부피가 24 기체 1몰의 부피가 24 곱하기 2분의 1하면 12 그리고 얘 마지막 적으면 되죠. 몰, 질량, 분자량 뭐예요? 질량은 몰 곱하기 분자량 또는 분자량은 몰 곱하기 질량 그럼 2분의 1분의 43이니까 46 끝! 다 치웠습니다. 쉽죠?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 18번 치고 특히 이걸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평가원에서 이 정도 간결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코로나의 혜택이었다 해야 되나요? 그래서 좀 간결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스스로 그때 다 풀어놓고 선지 치면서 굉장히 아쉬운데 그때 풀 당시에는 제가 맞다 생각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진짜 이게 뭐는 해도 되는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었던 시기였어요. 맞죠? 하면 쉬워요. 진짜 쉽죠 여러분들. 뭐 손댈 게 없어요. 맞죠? 볼게요. 기억. A 곱하기 B는 18이다. A 곱하기 B 18이다. 12 곱하기 2분의 3이다. 맞죠? 그러면 6, 3, 18 맞죠? 오케이 됐다. 기억 맞고요. 이게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분자량분의 1 곱하기 원자수 맞죠? 분자량분의 1 곱하기 원자수. 분자량분의 1 곱하기 원자수인데 너 분자량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비교하려고 얘를 나눴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나눠보려면 2로 나눠볼까요? 간결하게. 2로 나누면 일단 27. 2로 나누면 24. 2로 나누면 52. 자, 근데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나와 다를 비교합니다. 그럼 너 둘이 비교하는데 23, 52. 더 나눌 수 없죠? 13, 안 나누어져요. 끝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분자량분의 1 곱하기 원자수 하면 되죠. 나와 다 비교합니다. 분자량분의 1, 분자량분의 1 곱하기 원자수 3, 분자량분의 1 곱하기 원자수 52분의 6. 그럼 너 약분하면 26분의 3. 그럼 뭐가 너가 더 크네. 오케이 됐다. 나가 나보다 크다? 맞죠? 그렇죠. 맞고. 자, 디귿. T도시 1기압에서 X2 6리터의 질량. X2래요. X2. 구해야 되네. 일단 구해야 되겠다. X2의 질량이라 했어요. 그렇다면 X의 원자량이 필요하다 맞죠? X 원자량이 구하고 6리터라 했다. 6리터. 일단 6리터부터 해석해 볼게요. 6리터가 뭘 말하는 거다? 기체 1몰의 부피 24리터. 그러면 6리터를 뭘 보여주는 정보다? 4분의 1몰이네. 그럼 너 뭐예요? 너 분자량 구해서 4분의 1몰 곱하면 질량 나온다 맞죠? 그럼 너 구해야 되네. 연립해야 된다. 크다. 자, 일단 연립해 볼게요. 이쪽에 적을게요. X 더하기 여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4. 그래 여기서 계산 실수를 했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이거 선지에서 계산 실수를 했어요. 이거 정말 진짜 아까워가지고
이번엔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문제 풀 때는. 그 다음에 얘는 반띵 할게요. 이게 반띵. 얘 좀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y 더하기 z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52. 그 다음 여기 딱 보면 여기 2y, 2y가 딱 날리기 좋게 생겼죠. 그래서 너를 여기서 빼요. 너에서 너를 빼면 x 빼기 z가 얼마입니까? 너에서 너 빼면 2 남았죠. 2. 됐죠. 그럼 너랑 나랑 연립을 해요. 둘이 더해요. 그러면 3x가 46에 2 더하면 48. 오케이. x는 16. 산소처럼 생겼다. 맞죠? 그 다음에 y는 이런 것도 눈치껏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16이 남았죠. 16 들어간다. 맞죠? 그럼 16 들어가서 빼면 어떻게 돼요? 38? 38이죠? 38이에요. y는 10분의? 사실 이거 예측이 뭔지 안 왔는데 뭐 두 배 팀 걸었을 수도 있고 일단 뭔지랑 비니까 일단 이거는 넘어가고요. 19 보자마자 그때도 뭐지? 이랬던 거. 근데 나중에 일단 고민할 건 연습할 때 고민하시고 실전에서 고민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16, 38, 너 38 다시 빼줘. 그럼 뭐예요? 16인가요? 14? 14네. 14 그래. 두 개 나올 수가 없지. 됐다. 그럼 됐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x2를 해줘. x2. 너 원자량. 원자량은 분자량 만들려면 원자량 더하기 원자량. 원자량이 합이죠? 원자량이 합이라 얘기했었죠. 요 합. 한자. 합이. 자, 그 개념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이다. 16, 2, 32. 둘이 곱해야 34분의 1, 8이 남았죠. 여기 하면 8, 벌써 질량은 8g이다.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은 5번입니다. 이거 할만한 문제예요. 별로 요런 것만 계산 조금 적고 사실 진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후회가 많이 가지만 어쨌든 간에 수능이 아니었으니까 수능 때 잡았으면 됐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넘어가고요.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사실 수특 수강에 있었던 결대로 그대로 나왔던 문제죠, 맞죠?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좀 많다 느껴지죠? 하나도 안 없습니다, 맞죠? 뭐는 그냥 쉬워요.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실린더 A2B4에다가 여기 23g에다가 사실 이거 글도 안 읽어도 돼요. 그냥 그림으로 해석됩니다. 그냥 보면 가가 어떻게 되냐? 그냥 글 안 읽을게요. 그냥 이걸로 그대로 똑같은 말이에요. 보세요. 가가 있는데 V리터는 넣어 들어있다 맞죠? 거기다가 너를 10g 추가했대요. 근데 부피가 이렇게 됐고 너 듣고 너 첨가했대요. 또 여기 하나 늘어서 3개 됐고 너 부피가 그랬대. 그럼 뭐예요?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A와 B가 일단 원자량이 뭔지 몰라요. 그 원자량이 뭔지 몰라서 나중에 원자량을 구해야 될 수도 있어요. 딱 이때 문제 봤더니만 원자량 비교하는 문제가 기억부터 있다 맞죠? 그래서 원자량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딱 봤더니만 V리터 있고 3분의 7V리터 있다 맞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가 있는데 여기다 너 첨가했어요. 그럼 너가 양이 변하는 거예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너 그대로 V리터 고정되어 있다 맞죠? 그리고 23g 그대로 있어요, 맞죠? 그리고 너 첨가했더니만 3분의 7V래요. 그럼 뭐야? 여기서 널 빼면 너 3분의 4V를 넣었네. 끝났네요, 됐네. 3분의 4V 됐다. 그리고 뭐예요? 부피 있다 맞죠? 질량 있다. 너 10g 있네. 너 질량 있죠? 너 질량 있죠? 뭐야? 너 뭐 하고 싶다? 같은 부피랑 질량 쓰고 싶죠? 뭐 하려고? 분자량 찾으려고. 끝났어요. 자, AB, AB4, A2B4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너가 너 4분의 3배 하면 나오겠네. 너 4분의 3배 하면 7.5 하면 되나요? 7.5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너 4분의 3배 지금 암산으로 다 했어요. 지금 3분의 4V죠? 그럼 너 4분의 3배예요. 너 4분의 3배 되죠. 너 질량이 4분의 3배 되니까 7.5 남았죠. 7.5 그다음 너 반띵해줘요. 반띵. 그러면 A 더하기 2B예요. 2B 그럼 뭐예요? 23이니까 반띵해요. 11.5 그럼 뭐예요? B는 너에서 너를 뺍니다. 그러면 4 A는 얼마예요? 3.5 오케이. 그럼 정수비 A 대 B가 7대 8 유명하죠. A, B가 7대 8 그리고 X, Y 3대 3 유명한 거죠. 맞아요. 7대 8이죠. 그래서 딱 기억상지 딱 보시면 뭐가 나와요? A와 B보다 크다 틀렸는 거죠. B가 더 크죠. 일단 처음부터 풀었습니다. 됐고 그 다음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3분의 13V 넣었던 그대로 V리터 너 3분의 4V리터 그럼 너가 3분의 7V리터인데 3분의 13V리터 됐다. 그럼 너에서 너 빼면 3분의 6V리터 즉 2V리터가 추가됐습니다. 내가 맞죠? 2V리터 W 딱 봤더니만 뭐예요? 자 일단 잘 보세요. V리터가 이만큼이 나왔죠. V리터가 이만큼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원자량 지금 원자수비 구했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라고 해석했냐? 가정한 거예요. 가정한 거. V리터가 1몰이라 가정하면 얘가 원자량, 실제 원자량이라 되는 거예요. 맞죠? V리터가 1몰이라 생각하면 여기 7대 8 얘 구했던 거 7대 8 이거 말고 이게 실제겠네요. 3.5 대 4 3.5와 4가 실제 원자량이 되는 거예요. 실제 원자량. 그러니까 얘가 V리터가 1이라면 원자량이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맞죠? 2V리터다 맞죠? 그럼 V리터에 들어있을 때 이거라면
2V리터는 얘 원자량. 얘로 보내서 원자량을 구한 다음에 2배 튕기면 되겠죠, 질량.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다시 A to B, A to B가 이 질량을 가지고 이 구했던 우리가 V리터를 1몰로 봤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원자량으로 보여주면 3.5와 4니까 너 2배 튕겨주면 7, 4, 11이죠. 11이에 너의 원자량, 너 분자량. 얘를 V리터라 생각했던 분자량은 11g이에요. 맞죠? 근데 2V리터다? 그럼 2배지. 22지. 이렇게 쓰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너 22다. 끝. 됐어요. 다 풀었어요. 별로 안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요거만 해서 이렇게 툭툭툭 슉슉 넣어주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W는 22다. 다 니은 맞고요. 그다음 다가 좀 어렵죠. 자, 이런 게 이제 작년에 수특수안에 이제 유행했던 게 원자수 나온 거죠. 원자수. 다의 실린더 기체 속 전체 원자수 분의 A 원자수예요. 그럼 구하면 되지. 전체 원자수. 원자수 나왔다 뭐예요? 분자 모을 곱하기 해당 원자수. 그대로 가면 돼요. 분자 모을 곱하기 해당 원자수. 넣어볼게요. 근데 A 원자수를 물어봤어요. 전체 원자수는 A 원자수. 너 V죠? 그럼 너 1이라 칠게요. 그냥 V를 없애고 그냥 1몰 있다 칩시다. 그럼 1이에요? 6이에요. 맞죠? 6 더하기 3분의 4에다가 2에요. 3분의 8 더하기 뭐 얼마예요? 너 3, 2, 6이다. 맞죠? 분의 그 다음 A 원자수 2, 1, 2는 2죠. 3분의 4 그 다음에 더하기 뭐예요? 2, 2, 4 계산하면 돼요. 그럼 뭐야? 6, 6 3분의 18이다. 3분의 18분의 8 3분의 다 뗄게요. 3분의 18 더하기 8이니까 26이다. 맞죠? 분의 너 3분의 6, 3분의 18 더하기 4 22다. 맞죠? 그럼 나누면 얼마 돼요? 13분의 11인가요? 딱 봤더니만 2분의 계산 잘못했나? 어디 잘못했죠? 계산 잘못했나 보다. 다시 할게요. 잠깐만. 6 더하기 3분의 4, 3분의 4 더하기 다 맞게 보이는데 덧셈을 잘못했나? 다시 할게요. 덧셈 실수. 12네. 미친 12구나.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덧셈을 잘못해요. 요새 20대가 되면 여러분들 덧셈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겪어보세요. 자,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3에다가 12죠. 12. 그럼 36이에요. 36에다 8 더하면 44다. 맞죠? 44. 오케이 맞죠? 다시 잘 보세요. 10이다. 12에 3 하면 36. 36에 다 더하면 44죠. 오케이 됐다. 그럼 6이다. 그럼 뭐죠? 6이죠? 3분의 18, 4, 22. 오케이. 2분의 1입니다. 맞죠? 계산 실수 조심하세요. 계산 실수하면 화학에서 계산 실수하면 돌릴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강의를 찍고 있는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디귿 4번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간단히 풀 수 있습니다. 이거 수특 수완에 있는 유형이랑 똑같아요. 올해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싹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바 대표 문제입니다. 자, 이거 2021학년도 때 수능, 제가 현역 때 수능장에서 시험 쳤던 시험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기본의 기본 정석이고요. 수능 특강에서도 있고 이번에 수능 완성에도 나오고요. 기출문제 정말 많은 태반의 형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뭐 3점짜리로 나오긴 했었지만 거의 고정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를. 근데 어떤 정보가 주어졌고 어떤 정보를 해석해야 되나? 제가 저번 시간에 옛날에 수능 특강 개념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여기 나온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바꾸는 거다. 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변환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했었죠. 지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는 강철 용기에 메테인 14.4g이 들어있고요. 에탄올 23g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에는 어떻게 돼 있죠? 여기다가 이 가 용기에다가 이제 여기 뭘 넣었어요? 메탄올 xg을 더 추가해서 넣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용기 속의 전체 원자수분의 산소 원자수는 나가 가의 2배이다 라는 정보가 주어졌고 밑에 원자량이 주어졌어요. 일단 원자량을 줬다는 거는 얘네들이 분자량을 알 수 있다라는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캐치하고 두 번째 난 여기 원자수 되어 있는 원자수 보면 뭘 생각해야 되죠? 몰 생각하셔야 돼요. 원자수는 몰 곱하기 아보가드로수인데 우리는 아보가드로수 다 무시하기로 했죠? 비율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 몰수분의 산소 몰수랑 같다는 뜻입니다. 막 해설지처럼 풀지 마세요. 지금 이거 해설지도 굉장히 어렵게 풀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전체 원자수분의 산소 몰수가 나가 가의 2배이다 라고 봤어요. 일단 여기 봐요. 얘네들의 몰을 잡을 수 있어요. 일단 질량 나왔어요. 일단 질량은 몰 곱하기 분자량. 근데 분자량 나왔네요. 그럼 얘 몰 잡을 수 있네 라고 하셔야 되죠. 맞죠? 얘 몰이 나오네요. 맞죠? 몰 나와요. 그럼 얘는 CH4 같은 경우에는 12에다가 4 그러니까 16이죠? 그러니까 얘를 16으로 나누면 몰이 나오죠? 얘를 계산해 보시면 0.9 정도 나올 겁니다. 맞죠? 0.9몰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얘는 화학식량 해보시면요. 24에다가요. 24, 30에다가 24에다가 6 하면요. 12, 24, 6 하면 30. 암산이 안 되네요. 42인가요? 46인가요? 46이네. 16이죠? 46이죠?
그러면 얘는 이제 0.5몰이 되겠네요. 아, 좋았어요. 얘는 0.9몰, 0.5몰이 있네요. 아, 근데 얘는 0.9몰이 들어있고 0.5몰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얘가 더 추가됐어요. 이게 Xg이 더 추가됐는데 우리가 뭐 답지에서 보면요. 얘를 이제 막 화학식이 나눠서 뭐분의 X 다음에 뭐 헷갈리니까 저는 그냥 간단한 계산제 편의하기 위해서 얘를 K몰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 얘가 K몰이 들어가서 K몰이 들어갔구나. 얘가 K몰이 있네? 그럼 나중에 이제 몰 곱하기 분자량에서 X 잡아주면 되잖아요. 나중에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 계산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자, 전체 원자수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원자수라고 하는 거는 전체 원자수는 분자 몰 곱하기 원자수죠. 분자 몰 곱하기 원자수. 분자 몰 곱하기 원자수, 분자 몰 곱하기 원자수죠. 계산하면 되죠. 분자 몰 곱하기 원자수, 분자 몰 곱하기 원자수. 분자 몰이 어떻게 돼요? 0.9몰에다가 5개 있죠? 5, 9, 45, 4.5몰이 있습니다. 맞죠? 더하기 어떻게 돼요? 0.5몰에다가 여기는 2개, 5개, 7개, 8개, 9개 있네요. 5, 9, 45, 4.5몰 들어갔어요. 맞죠? 4.5몰 분의 어떻게 돼요? 산소 원자수만 물어보겠죠. 산소 원자수. 얘 산소 원자수가 없어요. 얘는 0.5몰에 한 개 있어요. 0.5몰이에요. 그럼 9분의 0.5인가요? 9분의 0.5? 그러면 얘는 9분의 0.5니까 18분의 1이네요. 맞죠? 2배 해주면 18분의 1. 기억하시고 18분의 1. 두 번째, 2를 곱해준 이 값이랑 나가 같다 했어요. 이게 나라 했어요. 나랑 같은데 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나 계산해요. 나 해보면 돼요. 얘는 아까 계산했을 때 9였죠? 9 잡아주시고요. 9 더하기 얘는 어떻게 K몰이었죠? K몰인데 몰 곱하기 원자수. 분자 몰 곱하기 원자수. 분자 몰 곱하기 원자수. 원자수 어떻게 돼요? 1개, 4개, 5개, 6개인가요? 6개? 그럼 6K네요? 6K. 는 분해, 는이 아니라 분해. 산소 원자수에 산소 원자수, 여기 산소 원자수 있었죠. 아까 전에 0.5몰 더하기 여기 산소 한 개 있어요. K 됐죠. 이거죠. 얘랑 9분의 1이랑 같아요. 끝났죠. 반드시 끝났습니다. 맞죠? 둘이 연립해주면요 어떻게 돼요? 9 플러스 6K는 뭐랑 같아요? 여기 해주면요 4.5 더하기 9K인가요? 넘겨주면 3K는 4.5죠. 아, 오케이. 따라서 K는 1.5, K 1.5 나왔습니다. 아, 얘가 1.5네. 오케이, 여기 1.5몰이었네. 맞죠? 1.5몰. 그럼 얘가 1.5몰이니까 어떻게 돼요? 질량은 몰 곱하기 분자량, 몰 곱하기 분자량. 마지막 분자량 계산만 해주면 된다. 맞죠? 그러면 C, H 4개니까 16에다가 16, 32네요. 오케이, 바리 X는 32 곱하기 1.5. 이것도 계산 좀 빨리 하려면요. 16 곱하기 3으로 잡아주면 되죠. 얘 나눠주고 얘 2배 줬어요. 48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4번 48이 되겠습니다. 그냥 정석대로 풀면 돼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질량 보자마자 얘 질량의 원자수 있네? 원자수는 몰이구나. 몰을 바꿔야 된다. 이 질량을 보고 분자량이 주어졌네? 그럼 몰로 바꾸자. 그럼 몰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전체 원자수, 탄소 원자수라는 거는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수로 했었죠. 분자 몰 곱하기 원자수, 분자 몰 곱하기 원자수.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정석이에요. 3점짜리 치고도 굉장히 깔끔하고 단순하고 정말 그냥 정석대로 풀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수능 문제까지 다 풀었고 이제 모든 문제 다 풀었으니까 맞죠? 여러분들 다 정리하셨을 거예요. 이제 보시면 다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던 그 틀 안에서 결국 다 놀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열심히 정리하시고 열심히 연습하고 복습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문제들 있잖아요. 또 올해 나왔다는 기출도 문제 있잖아요. 고2분들이든 고3분들이든 결국에 고2분들은 고2거 고삼거 다 푸시고요. 고3거는 고삼거 기출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뺑뺑이 계속 돌리다 보면 결국 패턴이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능하다면요.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아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이 개념 마스터 강의에서 작년 기출 문제 풀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해설 강의 찍으면서 올해 모의고사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모의고사, 작년 모의고사는 확실히 잡을 수 있는데 그 기출 문제 그 뒤에 있는 거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가능하다면 그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는 전문항으로 이제 다 풀이해서 한 세트로 모의고사 푸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골라서 원하는 거 보셔도 되고 전체를 다 공부한 것도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싹 정리하시고요. 가능한 최대한 문제는 같은 문제라도 여러 번 푸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화학 선생님들 여러 있잖아요.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수학과 과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생님들을 문제 풀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대로의 영역에서 풀이를 하지만 다른 분들이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이 강의는 최대한 많은 걸 보시는 게 좋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확실하게 노하우와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잘 전달드렸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그래서 몰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화학 반응식을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몰은요
일단 있는 단원이 있고 없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지금 보면 제가 풀이해서 건너뛴 것도 있지만 실제로 7월 모의고사와 10월 모의고사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화학 반응식은 킬러 문제니까 모든 모의고사 다 있죠. 다 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요. 화학 반응식 제가 개념도 다시 정리를 하시고요. 화학 반응식 여기는 모의고사 문제 다 풀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시고, 왜냐하면 저는 지금 3개를 돌리고 있죠. 3개 돌리는 거 3개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특, 수완, 개념 마스터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저 브이로그 편집도 하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든 간에 3가지 흐름을 다 타고 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제 사실 고3분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잡으면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저는 모든 화학 치시는 분들이 1등급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건승하시고요. 그럼 저는요 다음 시간 화학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